동일학군 내 집단 환경 전환 전학의 감사 결과 전학 학생들이 건강상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교육청이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대구 문화방송의 단독 보도로 최초로 알려진 경상 감영 목판, 영영장판의 지역 이관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갈아서 전체를 버리는 불법 분쇄기를 무더기로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구미시가 국가 5산업단지를 탄소섬유 특화단지로 조성해 구미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시 수성구에서 발생한 동일학군 내 집단 전학과 관련해 대구교육청의 감사가 진행 중인데 전학을 간 학생 대부분이 학교를 옮겨야 할 만큼의 건강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학생들이 제출한 병원 진단서에 문제가 있다는 말인데 교육청은 감사 결과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조지한 기자입니다. 입학하자마자 건강을 이유로 집 가까운 학교로 전학한 학생들 대부분이 초등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단서를 발급받기 전까지 특별한 진료 기록도 없었고 통학 때문에 학교를 옮겨야 할 만큼의 건강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부모 가운데 의사인 2명이 함께 전학한 학생 2명의 진단서를 직접 작성해 준 것도 확인됐습니다. 또 전학 과정에서 교육청 직원들은 환경 전환 전학을 위한 통상적인 행정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관련 직원들의 자체 중징계는 물론이고 이 사건 전체의 형사 고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입학과 동시에 이뤄진 전학 과정에서 부적절한 사전 만남이나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질환 부풀리기 등 진단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환경 전환 규정 악용을 막기 위해 허술한 관련 규정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유례없는 환경 전환 집단 전학과 관련해 부적절한 행정 처리와 규정상 문제점들이 드러남에 따라 학교 배정과 관련한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의 단독 보도로 존재가 알려진 경상 감영 목판을 우리 지역으로 옮기기 위해 대구시 의회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구의 역사와 정체성을 찾는 일인 만큼 대구시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경상감영 400여 년의 역사를 오롯이 품고 있는 영영장판 4천여 장이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잠자고 있는 현실을 개탄했습니다. 지방정부의 기중한 문화유산이 대학의 규장각 서고에서 빛을 못 보고 잠들고 있다는 것은 지역 시민의 큰 문화적 손실이고 문화 향유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대구시가 영영장판 현황을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지역 이관을 위한 단계적인 해법도 제시했습니다. 토론회와 세미나 등을 열어 영영장판의 역사성과 이관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주요 목판이라도 먼저 전시해 지역민들의 자긍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영장판을 조속히 대구로 이관하여 우리 지역 문화유산에 대하여 지역 주민이 몸소 느끼고 체험하여 우리 선조의 숨결 소리를 느낄 수 있도록 문화융성의 시대를 열 것을 촉구합니다. 경상감영의 우수한 출판 문화와 교육기관이 교육도시로서 대구의 토대를 닦은 만큼 영영장판을 통해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육청의 관심과 지원도 촉구했습니다. 경상북도 의회와 대구시의회에서 하는 상생발전 협력위원회에서 같이 의논해서 그다음에 세미나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토론회도 같이 해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대구시의회는 특히 권영진 시장이 제시한 문화가 융성한 행복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선 시민들의 문화 향유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그 출발점은 영영장판이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지하 매립형으로 냄새도 줄이고 바이오 가스도 생산한다며 대구시가 크게 자랑을 했던 이 상리동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재기능을 못한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서구 상리동 위생처리장이 음식 폐기물 처리 시설로 탈바꿈했습니다. 대부분의 설비가 지하에 설치돼 악취가 줄었고
퇴비와 가스까지 생산하는 폐자원 재활용 시설로 거듭났습니다. 준공 18개월이 지난 상리동 음식 쓰레기 처리장. 당초 설계에는 하루 288톤의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처리량은 229톤으로 80%밖에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리량을 늘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면서 대구시는 설계 잘못을, 시공사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 등의 이유를 대면서 소송 직전까지 번진 상황입니다. 지난 한 해 12억 8천여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대구시가 자랑했던 바이오가스 판매는 기계적 결함으로 준공 후 6달만 가동돼 대구시를 믿고 시설을 냈던 업체에게 오히려 24억여 원을 물어줘야 했습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나온 최종 폐수는 단 한 번도 기준치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오염 물질에 따라 설계치에 비해 적게는 2배, 많게는 7배에 이르는 고독성 폐수가 발생하면서 이 폐수를 재처리해주는 침출수 처리장과의 마찰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원구 대구시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이런 상황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대구시의 안일한 행정이 원인이라면서 대구시에 관련자의 수사 의뢰를 요청했습니다. 준공 이후로 하루도 물량을 맞춘 날은 없고 바이오가스 6개월 딱 3개월 후부터 제대로 안 나와서 6개월 바이오가스 나오고는 이제 불량품 나오고요. 폐수는 하루도 정상 기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어째서 이런 게 준공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발본 세번 한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덤벼야 된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막대한 세금을 투입했지만 여러 차례 성능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도 준공 허가가 난 서부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의 난맥상도 질타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시입니다. 오늘 대구시의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서 이민환 의원은 대구시민회관 리모델링 과정에서 건설계약 당사자인 캠코의 가되 계상된 부동산 수익률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대구시 재정이 막대하게 투입됐다며 대구시의 행정 난맥상을 질타했습니다. 배지숙 의원은 10년째 감소하고 있는 대구시의 인구를 늘리기 위한 대구시의 대책을 따졌고, 조홍철 의원은 낙동강과 금호강 연안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계획과 사문진 나루터 유람선의 금호강 운항 가능성을 질문했습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늘 김천 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국립종자원의 업무 보고를 받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또 김천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를 점검하면서 현장 의견을 듣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업무 보고와 현장 방문을 마친 이동필 장관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농정에 있어서 소위 핵심적인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관련 기관끼리 어떻게 서로 협조를 하고 시너지를 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의논한 자리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구미시가 현재 조성 중인 국가 5산업단지를 구미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탄소섬유 특화단지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 첫걸음으로 독일 탄소섬유 클러스터 총회의 회원도시로 참석해 유럽 지역의 기업 유치에 나섰습니다. 독일 현지에서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니더작센주에 자리 잡은 인구 5만 명의 작은 도시 슈타트. 에어버스사와 도레이사 등 20개 탄소섬유 관련 글로벌 기업이 입주해 세계 탄소섬유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지방정부와 기업, 연구소 등이 공동 출자해 만든 유럽 최대 탄소섬유 클러스터 CFK 밸리 총회가 열려 탄소섬유 기술과 정보를 교환하는 장이 됐습니다. Overall, in the more than 10 years history of CFK Valley, we have formed about 1,000 workplaces, and we have done a number of innovations in CFRP technology. Good to see you again. Hello. Good to see you again. 탄소섬유 관련 108개 회사와 기관이 참가한 이번 총회에서 구미시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신규 회원으로 참석했습니다. 탄소섬유 관련 기업 유치 의지와 회원사인 글로벌 기업 일본 도레이사의 구미 5공당 공장 건립 등으로
회원 자격을 얻은 겁니다. 우리의 기술이나 이런 걸 갖다 협조를 받기 위해서는 외국에 일본이나 특히 이번에 독일의 CFK 밸리에 회원 가입을 함으로 해서 우리 구미의 탄소 산업이 어떤 외연이 훨씬 더 확장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남 시장은 오는 6월 구미에서 열릴 국제탄소 산업 포럼에 회원사들의 참여를 요청하는 등 구미 5공단의 글로벌 기업 유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기업과 연구소 그리고 지방정부가 함께 만든 독일의 탄소섬유 클러스터는 전 세계 탄소섬유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구미시는 이번 회원 가입을 계기로 국가 5산업단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하고 관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요청 등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슈타테시에서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계절인데 봄철 산불의 절반 이상이 농촌 지역의 논밭두렁 태우기와 농사 부산물 소각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들이 산불 실화자를 엄중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오후 한때 농촌에 들려 주민이 고추대 등 폐기물 소각차, 불을 놓자 순식간에 시커먼 불기둥이 생깁니다. 8승 1, 2 농산 폐기물 소각 중이라는 신고가 있습니다. 즉시 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대가 즉시 투입돼 불길을 잡는 한편 허가 없이 불을 낸 주민에겐 현장에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봄철 산불의 60%가량이 이렇듯 농번기를 앞둔 부산물 소각 등에서 발생하자 지자체가 산림 100여 미터 이내의 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치는 겁니다. 산불로 이어질 경우에 더 어미다스려 3년 이하의 징역과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지난 16일 하루 동안 무려 3건의 산불이 난 의성군은 실화자를 색출해 행정조치를 취한 상태. 쓰레기 소각이나 논두렁 소각으로 인해서 2분은 과태료 처분을 했고 한 사람에 대해서는 입건 조치를 했습니다. 전문 산불 진화요원 70명이 동원되는 24시간 기동 단속반 운영도 강화했습니다. 이번 주 들어 국내 산불 경보는 4단계 중 3번째인 경계로 상향됐습니다. 도내 전역에는 2주 넘게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 보시다시피 10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면서 산불 위험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경상북도의 각종 공공기관 통폐합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흐지부지돼 추진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이오산업연구원과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의 통합은 성격과 기능이 달라 대상에서 제외됐고 행복재단과 장학회의 통합은 관련 법 규정 문제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문화엑스포와 문화콘텐츠진흥원, 문화재연구원, 도립예술단을 통합해 경북문화재단을 설립하는 방안도 장기 과제로 미뤄 통합은 미지수입니다. 요즘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쓰레기의 20% 정도만 하수도로 배출해야 하는데 전부 다를 배출하는 불법 제품을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방의 가장 큰 골칫거리 가운데 하나인 음식물 쓰레기. 미국 등 외국에서는 싱크대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갈아서 바로 배출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분리수거를 해야 합니다. 환경오염 때문인데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를 제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20%는 하수도로 흘러보내고 나머지 80%는 수거해 퇴비나 사료 등으로 사용할 경우 환경부 인증을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라인더가 그게 있어서 아주 부담 없을 때는 그 조금 참외 껍질을 다 갈고 그렇진 않아요. 이렇게 씨앗 떨어지고 나머지 찌꺼기 있는 그런 거는 이제 물하고 같이. 하지만 문제는 음식물 쓰레기 모두를 갈아서 모두 하수구로 버리는 불법 제품입니다. 44살 신모 씨는 이런 불법 음식물 분쇄기 2,800여 대를 만들어 전국에 판매해왔고 54살 김모 씨는 중국에서 2,000여 대를 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그대로 고형물 분리기가 없으면 그 음식물 쓰레기가 바로 하수도로 유입되기 때문에 환경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됩니다.
경찰은 불법으로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를 수입하거나 만들어 판매하는 업체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대구 경북 녹색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국토부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개발한 EX 패널이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는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EX 패널의 검증이 끝날 때까지 지자체에 사용 금지를 명령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EX 패널로 시공된 건축물의 전수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비정상적이고 불공정한 시험 결과를 가지고 성능이 입증된 난연 패널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구 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5월 대구시 서구의 월세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50대 이웃 주민과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7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3살 이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는데 이 씨는 자신이 과거 빌린 돈 6만 5천 원을 갚지 않는다고 피해자가 따지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 개통을 앞두고 경찰과 소방, 도시철도공사 등 관련 기관들이 폭발물 화재 사건에 대비한 현장 대응 훈련을 했습니다. 어린이회관역에 폭발물 테러 사건이 발생해 대합실과 전동차 일부가 폭발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가정해 경찰 특공대와 타격대, 소방 고가 사다리차 등 70여 명의 인원과 10여 대의 장비가 동원돼 현장 훈련을 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5년 동안 고속도로 사고를 분석한 결과 과속사고 치사율은 9%였지만 졸음사고 치사율은 18%로 2배나 높았습니다. 또 3월에서 5월 사이 졸음운전 사고는 680건으로 겨울철과 비교해서 1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공사는 기온이 올라가는 봄철에 특히 졸음운전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며 고속도로 휴게소나 졸음 쉼터 등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의 부패 척결 의지에 따라 경상북도는 도청 홈페이지에 공직비리 임명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민간 NGO단체 임직원 등 25명으로 구성된 민간 암행어사를 가동합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